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입니다. 오늘은 데일리 디펜스를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정치 평론은 하지 않지만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가 똑바로 서려고 하면은 지금 이 상태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광화문 집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720만 명, 서울혁명입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1720만입니다. 자,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운 애국의 물결입니다. 정말 폐르미 기법 그래가지고 한 평당, 그러니까 3.3 제곱미터당 9명의 인원, 꽉 찼을 때 9명의 인원이다. 이런 추산 기법이 있어요. 한 평에 9명. 지금 보시는 사진 보십시오. 이게 한 평당 9명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만원 버스에서 이렇게 꽉꽉 끼어서 부딪혀 서 있을 정도의 그런 인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옴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이거는 페르미 기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원이었습니다. 제가 불과 100m를 전진하는데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만 왔다, 이런 폄하하는 분들이 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 앞에 서 계시는 여성들을 보십시오. 뒷모습만 봐도 젊은 분들 아닙니까? 저는 혹시나 오해를 받을까봐 우리 만원버스 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성적인 문제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팔을 이렇게 들고 있죠. 제가 계속 팔을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해받을까봐. 그 정도로 젊은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주 많이 왔습니다. 더군다나 저를 정말 감동스럽게 한 것은 부산대학교 학생이 와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하는 이야기, 우리가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정도의 강도로 강력한 비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사로 서울대학교 성악과 학생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집회에 부산대학교 학생, 서울대학교 학생, 대한민국의 서울과 부산의 국립대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이 집회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틀딱들의 집회, 여기에 대학생들이 나와서 집회에 동참하고 집회를 리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젊은이들이 곳곳에 아주 많은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동반으로 많이 왔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은 살겠다, 이제 살겠다 하는 희망을 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송국들은 지금 앞다투어서 관제 방송국들 완전히 폄하하기에 앞장서고 있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국 이후에 최대 인파의 현장에 제가 있었다는 것이 가슴 벅찹니다. 저는 서초동 집회보다 사람이 적으면 어떡할까, 내 머리 한 숫자라도 좀 떼어주자 하는 마음에서 현장에 갔는데, 서초동 집회, 저는 그 서초동 집회 처음에 그 서리풀 축제하고의 그 사진하고 다 같이 그게 전체가 다 서초동 조국 석방 집회인 줄 알고 사실은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세단 말인가, 이들이 이렇게 강하단 말인가, 정말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 장면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가슴이 턱 막힐 겁니다. 민노총과 전교조가 돈을 들여서 동원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KTX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자발적으로 온 분들입니다. 광화문역에 차가 정차하지 않아서 서대문에서 걸어오고, 저는 돌아갈 때는 차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서대문으로 갔다가 거기에서도 안 돼가지고 독립문까지 걸어가서 무려 5km 이상을 걸어가서 돌아왔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인파였습니다. 이 인파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뭐 저 오늘 언론들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 서초동 차선이 8차선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12차선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 광화문 대로는,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 광화문 대로는 애초에 16차선이었습니다. 그것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을 만들었죠. 차선을 많이 줄여서. 그렇게 해서 지금 12차선이 된 것이지, 애초에 여기는 그렇게 해서 지금 10차선이 된 것이지, 애초에 여기는 16차선이었습니다. 즉, 그 서리풀 서초동 촛불 집회를 했다라고 하는 거기보다 도로가 2배로 넓은 곳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곳이고, 또 그 옆에 이면 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주차장입니다. 아주 넓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주차장 꽉 채웠습니다. KT 본사 마당 꽉 채웁니다. 그 옆에 교보 마당 꽉 채웁니다. 세종문화회관 올라가는 계단 꽉 채웁니다. 이 세종문화회관 올라가는 이 계단만 해도 수천 명이 들어앉을 수 있습니다. 여기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곳곳에 이면도로가 아주 많습니다. 그 이면도로에 정말 한 발짝도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꽉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초동 집회 어디서 했습니까? 대검찰청 앞, 서울중앙지검 앞, 대법원 앞에서 했습니다. 거기는요, 담장으로 딱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죠. 오직 그 도로에서만 할 수 있지, 이면 도로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검찰청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담을 막아놨는데. 여기는 아니죠. 여기 있는 미국 대사관, 여기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이면 도로에 꽉꽉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골목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인파들로 들어차 있습니다. 제가요, 이 집회를 마치고 너무너무 목이 말랐는데, 제가 서대문까지 걸어오는 그 한 3km 정도의, 뭐 3km 뭐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거리 동안 계속 편의점 마트가 나오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립문 다 가서야 제가 드디어 물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가득 메운 애국 시민들의 물결입니다. 제가 여기서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안 오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신의균의 국방TV 50만 구독자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면 그래도 상당수가 보시겠죠. 지금 이 언론들이 지상파 언론, 그리고 일부 종편들, 그리고 보도 채널들 전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도대체 얼마나 왔나 하는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국방TV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가득 메운 애국 시민의 물결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더 이상 100m, 200m 이상을 걷지를 못해서 포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광화문 구간에 있죠. 여기가 광화문에서 바로 서울시청 입구까지 1.2km인데 여기는 도로폭이 100m 정도 됩니다. 그걸 평으로 계산하면요 36,363평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광장이 4,000평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서울역 앞까지 역시 1.1km고 도로폭은 50에서 55m입니다. 평으로 치면 16,600평 정도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특히 서울역 광장, 뭐 그 광장의 면적을 제가 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곳곳에 있는 이면도로들, 동화면세점 앞 광장 크기도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 세종문화회관 주차장, KT 주차장, 교보 앞 광장, 청계광장 아주 많죠. 그리고 종로 얼마나 길 넓습니까? 거기까지 쫙 옆으로 퍼졌습니다. 청계광장도 옆으로 쫙 퍼졌습니다. 그런 것들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이 메인 도로만 계산합니다. 왜? 그거 다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페르미 기법으로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3km 그리고 서울시청 광장
여기에 도대체 페르미 기법으로 얼마가 모였을까? 그러나 페르미 기법은 먼저 말씀드리면 한 평, 즉 3.3제곱미터당 9명이 있다라는 계산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옴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 스탠딩해 있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일찍 가신 분들은 물론 페르미 기법을 적용받을 만큼 앉아 계셨는데 그렇게 일찍 가시지 못한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은 옴짝달싹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거 감안하고 제가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자, 친문 집회, 조국 석방 집회, 좌파 집회와 애국 집회를 동일 축적으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동일 축적입니다. 친문 집회가 열렸다고 하는 도로입니다. 대검찰청 앞 도로입니다. 거기에서 670m가 이렇게 620m가 이렇게 찼었다고 하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시청까지 거리입니다. 여기를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도로 면적은 여기 이 거리보다 여기 이 1.2km가 2배로 넓습니다. 상상 가십니까? 이 파란색과 이 빨간색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차이입니다. 자, 집회 공간 면적을 보면 좌파 면적은 1333평입니다. 좌파 측 주장은 200만 명 참석했다고 하죠. 그런데 페르미 기법을 이용한 산출 인원은 9만 3천 명입니다. 단시간에 서초 그리고 교대역 이용자가 약 10만 명이라고 하죠. 서초역과 교대역 합해서 10만 명입니다. 자, 그런데 서초역과 교대역에 집회 참석하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주말 오후에 여기 또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삽니까? 아주 인구 밀집 지역이죠. 그런데 광화문 일대 거기에 거주한 사람 있습니까?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 제외하고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광화문 광장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집회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자, 여기 애국시민 측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회 공간 면적 재보니까 5만 7천 평입니다. 주최 측 추산 참석 인원 200만 명입니다. 자유한국당은 3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페르미 기법을 이용한 산출 인원은 51만 3천 명입니다. 저 의외로 적죠. 깜짝 놀랄 만큼 적죠. 그런데 이면도로 인원 그리고 각종 주차장, 광장 이런 것들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탠딩해 있는 이유 이건 뭐 페르미 기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시간대 가장 많이 있는 분들 합하면 제가 봤을 때 80만 명. 그렇지만은 또 왔다가 갔다가 연 인원이 또 있죠. 어쨌든 가장 많을 때 80만 명. 좌파 측 주장대로 했을 때 여기가 200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9만 3천 명인데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럼 80만 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8.6배입니다. 조국 석방 촛불 집회보다 애국 시민들이 8.6배나 온 겁니다. 우리는 좌파 측 주장대로 계산하면 1720만 명이 온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살아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인원 232명이라고 뻥을 친 날입니다. 2016년 12월 3일이죠. 모든 언론에서 100만 명이라고 하고 그랬던 때인데 페르미 기법을 적용한 경찰 추산 42만 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도 대세가 기울어서 경찰들이 이 면적을 과다하게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박근혜 대통령 촛불 집회, 관련 촛불 집회 여기는 지금 이 조선일보 앞 이 이상의 사진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광화문까지밖에 없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앞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어제 집회 보셨다시피 여기서부터 이 아래에서부터 다시 이만큼 더 긴 거리, 서울시청, 거기서부터 숭례문에서 또 서울역 이것을 가득 채우고 더 이면도로가 뻗어나갔었습니다. 이 42만 명 이것도 뻥입니다. 대세가 기울었으니까 하는 짓거리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232만 명이라고 하고 언론들도 앞다투어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10월 3일 대한민국은 희망을 봤습니다. 이 인원들
페르미 기법으로 활용할 지금 모든 언론들이 다 그렇게 적용을 하겠죠. 아마 경찰 수사 나올 겁니다. 뭐 40몇만 명, 50몇만 명 이따위 소리 나올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여기 주차장, 계단, 광장, 주차장, 광장 각각의 이면도로 어마어마하게 뻗어있는 이 이면도로 전부 애국 시민들의 물길이었습니다. 페르미 기법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집회가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갑니다. 여러분들 다 다시 모여주시고 오늘 어제 못 오신 분들 더 추가해서 모여주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반듯하게 바로 세웁시다. 프랑스 혁명 1789년에 발생했습니다. 그 프랑스 혁명 때 마리 앙뚜아네트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국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용인데 니들은 붕어, 가재로 살면 되잖아. 다 용이 될 필요는 없잖아. 마리 앙뚜아네트와 뭐가 다릅니까? 그 오만함, 그 부패함 뭐가 다릅니까? 프랑스 혁명 5년간 지속됐습니다. 우리 이 혁명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힘으로 서울 혁명을 이뤄냅시다. 그리고 지금 지상파 방송국, MBC 같은 이런 지상파 방송국에서 집회 현장에서 뭐 주최들끼리 경쟁하고 싸우고 했다. 뭐 폭력 사태가 난무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다른 집회에서 그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분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분들 뭐 이런 식으로 다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집회 장소에서 나온 스피커 소리가 제가 여기 중간에 있다 보니까 막 섞여가지고 짬뽕이 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막 짜증나는 겁니다. 좀 하나로 좀 집중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나와서 연설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집회 장소에서 아마 저기 이제 기독교 관련 단체인 것 같은데 그 스피커로 딱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쪽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나와서 연설합니다. 자, 잠시 우리 집회는 접고 경청해서 힘을 모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이 일대가 조용하게 하나로 뭉쳐졌었습니다. 이게 바로 힘입니다.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연설이 끝나니까 이제 이쪽 집회는 끝났죠. 전광판에다가 어떻게 하냐. 저기 교보문고 쪽 집회로 다 같이 이동해서 도와줍시다. 합류합시다. 이렇게 전광판의 문구가 딱 나왔습니다. 이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이 집회 지적으로 다시 힘을 모아주자. 그 말이죠. 이게 분열된 겁니까? 이게 서로 간에 싸우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지상파 언론들은 전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고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평생 거짓말을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아실 겁니다. 저는 거짓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요, 신의 한 수라는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그 신의 한 수를 보고 그분들을 리스펙트, 존중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뭐 구독자 100만 명 바로 눈앞에 두고 있죠. 제가 구독자 50만 명을 넘었는데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이 개인 유튜버가 그런 엄청난 분들의 구독자의 반이라도 된다는 게 저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영광입니다. 이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그 어떤 방송국도 외면하는 이 엄청난 현장을 그 신의 한 수가 각종 장비를 동원해서 모두 생중계해서 우리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저기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구나. 여러분들 신의 한 수에 저에게 보내주시는 성원, 후원 이런 것들보다 신의 한 수에 많은 후원, 격려, 성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들이 더 크고 그들이 더 강해져야 종편, 지상파,
보도 채널들이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펜 앤 마이크 앵커가 나와서 정말 훌륭한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펜 앤 마이크 이런 데를 키워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을 모읍시다. 잘하는 데는 잘한다라고 하고 제발 우리 우파들끼리 뒤에서 욕하고 이간하고 하지 맙시다.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같다면 존중하고 밀어주고 당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주의로 가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뒤에서 이간하고 하는 짓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반듯하게 바로 서서 반석 위에 다시 앉는 그날까지 힘을 모읍시다.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광화문 현장에 다녀왔고 그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으나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것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어제 우리 광화문은 최소 80만 이상, 이것은 뭐 거짓말 안 보태고 뻥튀기 없이 80만 이상, 그리고 지난주의 서초동 집회는 많아봐야 9만 명, 그리고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1720만 명이 모인 겁니다. 다시 집회가 있다면 2000만 명을 돌파합시다.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